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의 다중바닥을 형성해왔던 이 지지선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어버이날 일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장이 안 열렸지만 미국도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열려서 미국이 월요일 시장에 어떻게 출발할지는 모르지만 각종 선물 지수를 보면은 이 선물의 모습이 좀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도 오늘 밤에 열리는 그 월요일 시장이 그렇게 썩 좋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희망을 압도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거의 0.4% 가까이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개인들 매수가 지금 하락하는 거에 따르는 저가 매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8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3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339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기관 전체가 1436억을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이 오늘 114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투자는 한 750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그런 이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가 1000억 넘게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10.81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 주말보다 1.27%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스닥도 시작부터 0.4%가 넘는 그렇게 좀 비교적 크게 하락한 후에 장이 열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팔았고,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도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수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만 사는 모습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62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95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860.84포인트. 그래서 주말보다 무려 2.64%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면, 삼성전자는 하루 종일 초반에 조금 플러스 났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6G 관계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쪽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658억을 순매도했고, 오늘도 기관은 22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85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1.87%나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또 외국인들이 14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1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중에 연기금은 오히려 117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잘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32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보합에 끝났는데,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286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98억 팔았고, 개인은 170억을 팔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합으로 끝났고요.
오늘 이제 그 플랫폼의 네이버 카카오를 좀 볼까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1% 이상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234억을 샀고, 기관도 73억을 순매수했어요. 개인만 300억을 팔았고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제 카카오는 200원 빠졌지만, 카카오도 오늘 외국인이 5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3억을 팔았고 개인은 19억을 샀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의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차 공이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보였어요. 현대차는 69억 순매수, 기아차는 112억을 순매수. 다만 이제 그 기관은 현대차 35억 순매도했고 기아는 뭐 9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개인은 현대차는 38억을 순매도했고 기아는 12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이 산 거는 오늘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 정도 이제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산 거는 네이버하고 기아만 좀 샀고, 개인이 산 거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 정도, 카카오 20억 가까이, 뭐,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는, 이거 뭐, 그, 곡물 가격 때문에 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곡물 가격이 영향을 주니까, 이제 육계, 뭐, 사료,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닭고기 가격이 이제 인상되니까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33% 정도 닭고기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곡물 상승이 주는 사료 상승, 그리고 이제 그 닭고기 값 상승,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전 관련인데, 아시지만 이제 내일 이제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탈원전 폐기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거죠.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원전이 확대되게 되면은 그 핵 폐기물 처리가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주들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이는데, 부분적으로 움직임이 오고 가면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감지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5G, 6G, 그 다음에 이제 그 UAM 관련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5G 1조 그 수주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거에 이어서 그 6G에 대해서도 그 주파수 100서를 공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5G에 이어서 6G에서도 글로벌 표준화를 우리가 잡겠다. 그래서 이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5G나 6G 관련된 부품 업체들 뭐 이런 데가 오늘 오히려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앞서서 인수위도 여러 번 그 5G, 6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고도화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삼성이 그 6G 주파수 100서를 공개하면서 이제 이런 쪽이 오늘 조금 힘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좀 특징으로 처리될 수가 있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시장이 얼마나 나쁘지 알 수 있냐면, 오늘 오른 종목이 그러니까 88개 종목이에요. 근데 떨어진 종목이 816 종목입니다. 거의 10배에 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우리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죠. 오늘 시장이 뭐 지수가 얼마가 빠졌다 이런 것보다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가서 좀 해보면, 이 주말 사이에 저도 이제 뭐 이제 여러 그 매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주요 경제 방송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이렇게 봐도 뭐 들려오는 그 대부분의 얘기가 그 주식시장 관련 기사가 전부 걱정뿐이에요. 미국 시장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냐면 지난주부터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시장의 심리가 우려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환돼 가고 있다. 그런 증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사가 전부 이렇게 싸늘하게 나오면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대를 계속 걸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일 날 이제 발표되는 미국 CPI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 있으니까 적게 나오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피크를 뭐 좀 어정쩡한 호재라고 그럴까요? 어정쩡한 재료긴 하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장이 좀 제한적인 반등이나마로 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쨌든 간 그 11일 날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시장에 전해주는 의미가 상당히 이번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인플레이션 피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최고점을 치고 인플레이션 상투 쳤다. 그러니까 주시장도 좀 가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기대를 다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오늘이죠. 오늘이 그 러시아 전승기념일인데, 외신으로 들어오는 뉴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는 꼭 정치 뉴스 같이 자기네 쪽이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 러시아군이 본국으로 탱크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철군이란 얘기인데, 러시아가 시참말로 쪽은 되게 팔리지만,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선, 오늘 전면전으로 확전을 푸틴이 얘기할 수 있다. 열병식에서 그런 얘기도 지금 막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확전해서 그냥 전면전을 하면 오히려 전쟁 또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기대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계속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두저도 안 되는 거예요. 팔자니 지금 내가 팔면 이게 완전히 바닥에 파는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그럼 좀 살까 이러니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괜히 잘못 샀다가 또 그나마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이런 시장의 상황이 언제 나타나냐면 어떤 새로운 변곡점을 앞두고 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모르고 상당히 답답하지만 이게 지나면 굉장히 빠른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직전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자주 감지되는데, 이런 때는 우리가 이게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 모르니까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어떤 시장에서 행동을 하기가 되게 위험해요. 오히려 오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다시 2,400 간다. 이런 얘기, 2,600은 당연히 깨지고 2,400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2,500이 가니, 400이 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왜냐면 깜짝 놀라고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2,600이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사야 돼요. 그러면 사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걸려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불안한 건데, 오히려 이게 탁 꺾이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주시장이 그런 때 사서는 대개의 경우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달려서 빠지지도 않고 이러면서 계속 옆으로 밀려가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든 거를 안 겪고선 갑자기 뭐 시장이 방향 설정을 하거나 이러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겁먹는 것보다는 저도 그래요. 만약에 뭐, 2600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확 내려간다. 그러면 뭐 진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분할 매수하기 참 좋은 거죠. 그때는 막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금은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잘 모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계속해서 제한적 상승, 제한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던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피크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는 11일 날 발표되는 CPI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정말 그런 건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74원에 끝났어요. 또 이런 30전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디에도 이게 지금 원화가 상투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피크, 원화 피크, 환율 피크.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11일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발표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방향성의 가닥을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그거에 의해서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쌌네요. 대만은 2% 넘게 빠졌거든요. 일본도 2% 넘게 빠진 것 같은데요. 좀 볼까요? 일본. 이게 지금 일본도 2.53%나 빠졌네요. 이건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일본은 사라질 거다. 지구상에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또 하는 바람에 더 그렇게 됐는데 뭐 인구 문제하면 우리도 뭐 거기서 좋을 수 없죠. 우리도 그게 문제는 문제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도 비교적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다. 이렇게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다. 힘들지만 뭐 힘든 거 함께 참아 나가야죠. 이거 혼자 참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